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일요경마 올해 셋째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내일 일요경마 3일간의 여정 끝에 맨 마지막 경마일인데 마무리까지 좀 최선의 집중력을 잘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리안 더비가 마련되어 있는 일요경마 지금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자, 조지엄 기자의 스페셜 승부처 3경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경주가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처고요. 6경주 박 소장의 메인 승부, 그리고 8경주 조지엄 기자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호 경마는 9경주를 알고 붙자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교차 경주는 2경주와 6경주를 각각 조지엄 기자와 제가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혼합 4등급의 최단거리 1000m 경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4번마 보은용사가 데뷔전 때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생각도 못했던 늑발 때문에 힘 한번 써보질 못하고 그냥 끝걸음만 무난하게 끊어내면서 실전 첫 번째 경주를 마쳤습니다. 발주가 역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마필에 대한 기대감이 직접 조교해봤었던 지난번에 조교를 하고 또 늑발로 조금 경마 팬들한테 원망을 좀 받았던 문세영 기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여기 이제 22주 마필 아닙니까? 그렇죠. 어때요? 일단 문세영 기수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박 소장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그런 순발력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실전을 처음 뛰었던 망아지가 데뷔전에서 늑발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발주 연습을 딱 끊고 문세영 기수가 왔는데 기수 옆에 그래서 이제 뚫고 물어봤더니 목요일 날도 일단 발주 연습시 또 늦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세영 기수는 아직도 이 1000m에서 발주 늦으면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마필인데 어쨌든 문세영 기수와 인터뷰한 내용은 발주 연습이 목요일도 늦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사연이 좀 많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어쨌든 그 주행 심사 때의 좋은 스피드를 초중반에 잘 끌어낼 수 있어야 좋은 성적이 가능한데 일단 마무리까지 발주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남아 있다. 스타트가 관건이 되겠고 7번마 예신노브 박 소장이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6주라는 긴 공백을 갖고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이미 검증됐었던 마필이고 휴양마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버리셔도 되는 게 최단거리입니다. 1000m 경주고 안쪽에 1번마 퍼펙트리 재즈부터 시작해서 앞선을 노릴 만한 마필 몇 마리가 보입니다만은 다들 한 가지 두 가지씩 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에만 성공을 한다면은 이건 뭐 긴 공백을 한 방에 털어버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7번마 국산 마필 예신노브 추천 마필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3번마 보은용사 현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1번마 파이어폭스가 데뷔전 때 그렇게 썩 저는 좋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본은 뛰더군요. 이번에는 조금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 마필들을 좀 잘 째려보는데 뭐 이렇게 얘한테는 안 되겠다 싶은 마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번마 파이어폭스에 조금 관심을 먼저 갖고 있고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인기를 조금 모으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올대가리까지 잡힌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1번마 파이어폭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엄 기자. 네, 저는 이번 경주 토요경마에서 토요경마 저희 VIP UCC 팬들 여러분께 제가 이제 고배당 마필 한 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딱 종합지 백판 수준의 마필 한 마리를 언급을 해드리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번마 담양 리더입니다. 담양 리더가 이렇게 쓱 보면은 전혀 어떻게 막건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보여준 액면상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3월 21일 경주가 4개월 공백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 전에 11월 달에도 어느 정도 내용은 좀 나왔던 마필인데 3월 달 경주 4개월 공백을 갖고 나왔었고 직전 경주도 사실 훈련다운 훈련도 이렇게 썩 잘 해내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게 조시라고 그러죠. 조시빨이 지금 올라왔어요.
앞서 박 소장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뭐 강력한 대가리다 뭐 어유 너무 세다 사실 이런 마필은 없기 때문에 편성 속에서 온맛 담양 리더가 안 팔리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그 배당 마필 글자 그대로 복병 마필이죠. 복병 마필로서의 역할은 해줄 수 있다. 뭐 삼복승 막건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온맛 담양 리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뻔해 보이는 인기도 속에서 재미있는 마필 하나 우리 조지엄 기자가 언급을 해줬고요. 일본마 파이어폭스 이번 경주부터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5번마 담양 리더의 현장 상태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1200m 경주 조지엄 기자의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마필이 이제 5번마 스타일스와 1번마 축제의 빛입니다. 이 5번, 1번이 앞선을 정리할 수 있고 두 마리가 공이 이제 등짝도 신영철, 하만식 기수 말 잘 타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최저배당인데 하나같이 약전식은 분명히 있어요. 약점에 하나씩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 똥말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뭐 마방이나 그 기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똥말은 아닌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마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복귀를 다시 해보니까 제가 또 아차 싶었더라고요. 제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터뷰에서 제대로 걸렸던 마필 안 팔립니다. 전혀 안 팔려요. 그 마필을 놓고 지금 인기마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약점을 갖고 있는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그 마필의 초반 기습이 성공한다면은 우리는 3경주부터 그냥 아주 큰 배당으로 따뜻하게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복병마를 노리는 조재음이의 스페셜 승부경주 3경주입니다. 자, 이어지는 4경주 국산 5등급의 1300m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우리 시작하고 나서 스페셜 승부처가 이렇게 연결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오전장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4경주 스페셜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축이 없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이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메리트를 발견했던 경주고요. 그리고 분석에 분석을 거듭하면서 이 편성 속에서 상대적이나마 분명한 우세를 평가할 수 있는 마필 3마리가 추려집니다. 그 3마리에 대한 정확한 내용까지 이미 이 시간에 또 확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마체중 체크와 컨디션의 이상만 없다면 그 3마리만 가지고 돌려서 한번 시원하게 배당으로 오전장 한구라를 노려보는 그런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는 4경주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입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고요. 2번, 5번, 8번 세 마리의 최근 전력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5번 원몬트는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점을 갖고 있고 2번만 환희 재검된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확 달라져서 돌아왔다라고 평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좋은 기량을 보여줬고요. 5번이 선행을 가고 안쪽에 2번 바깥쪽에서 8번만 슈프림 매직에 따라 붙는 구도 그 구도가 그대로 결승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높습니다. 거리가 좀 더 늘면은 주행 습성을 바꿔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5번마 원먼트 현재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행 출하를 해야 되고 그 선행 출하가 그대로 먹힐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연 기수의 감량까지 얹어서 출전시키고 있는 5번마 원먼트를 축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ම් 기자. 8번 슈프림 매직의 직전 그 3착 내용적으로 알아봤더니 아직 경주 경험이 별로 없는 이 8번 슈프림 매직이 늘어난 부담 중량 거기에 조금 고전을 했고 또 상대들이 클라이밍이나 삼바스타가 만만치 않았던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이번엔 직전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은 이 부산 기수들이 지금 부산에서 말 좀 탄다는 기수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근 기수가
직전에 3착. 사실 그거는만 내도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6kg 조금 높아진 부담 중량입니다만은 상대적인 등짝의 힘으로 저는 8번 슈프림 매직이 정말 꾸겨 누설해도 김영훈 기수가 진리겨설해도 2차권 안에는 갖다 줄 수 있는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5월 첫 주, 둘째 주 계속 출전 예정이다가 출전을 좀 미뤄서 결국 셋째 주에 출전을 하게 된 8번마 슈프림 매직입니다. 자, 김영근 기수 등짝의 능력 역시 무시할 수 없겠죠. 현장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5경주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단출한 편성이고 8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인기도 자체도 한 4마리가 결국은 뭐 빨간색 배당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어떻습니까? 조재영 기자, 먼저 추천 마필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마 청마성의 직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김혜선 기수가 훈련으로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했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경주가 안 풀렸던 레이스입니다. 김철우 기수가 좀 당했죠. 속칭 말하는 타마필의 방해를 좀 받으면서 같이 출전했던 슈퍼로키한테 졌는데 이번에 훈련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7번마 청마성의 특징상 김혜선 기수와 인터뷰를 해보니까 붙이면 상당히 잘 뛴다. 혼자 뛰는 것보다. 얼마 전에 라떼이천이라는 그 31조 말 그 마필을 추천 경주로 제가 아주 좋은 배당으로 말씀을 맞춰드렸는데 그 경주에서도 김혜성 기수가 라떼이천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탔어요. 이번 경주도 역시 김혜성 기수가 마필의 특성을 잘 알고 타기 때문에 혼자 뛰지 않습니다. 옆에 알을 붙여놓고 타면은 5등급은 언제든지 이 벗어날 수 있는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안말 경주입니다. 그래서 7번마 청마성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마필 2마리가 있습니다. 그 2마리의 초반 전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즈음에 갖다 붙여서 그렇죠. 병합주기호 하듯이 그런 근성을 끌어내는 효과를 노리는 작전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마필이 바로 7번마 청마성이다. 김혜선 기수가 이번 주 기승전지 유예시키고 타죠? 그렇죠. 일요일 날 요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 일찍 퇴근할 것 같은데 김혜선 기수의 마지막 기승인 7번마 청마성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7번마 청마성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조지엠 기자가 내용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주력이 됐든 뭐 축이 됐든 7번마 청마성 저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3마리가 최근에 좋은 성적을 이어오고 있어서 인기 구도는 비교적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이번 교차 이경주를 우리 조재현 기자가 승부처로 부산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팔리는 인기마들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 마리 정도는 뭐 쉽게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마리 팔리는 가운데서 3마리 정도가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전에 탔던 기수의 멘트,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정말 대형마로 클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아필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제가 쌍승의 메리트까지도 얹어서 쌍승 복승을 반반씩 섞어서 때리는 경주인데 제가 봐도 뭐 2착은 거저고 과연 1등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뿐일 겁니다. 압축된 마컨 쌍승을 포함한 압축된 마컨 2방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은근히 또 짭짤한 배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산교차 이경주 쌍승 복승으로 내용으로 믿고 가는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부산경마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복승식도 배당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쌍승식까지 꽂아준다면은 아주 뭐 짭짤한 오전장 한구라가 되겠습니다. 승부 교차에서요. 어마어마하다는데 이거 꼭 함께 우리 조재현 기자와 한 배를 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400m 박소장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도 자체는 뚜렷합니다. 1번마 송암스타와 또 3번마 베스트보스, 5번 잘났어 정말.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최고 인기를 모으고 그대로 또 선행을 꽂았던 마필인데 1번, 3번, 5번 이렇게 이제 3마리가 인기를 모으겠고
역시 순발력이 아주 탁월한 마필이죠. 7번마 무쇠가 역시 선두권을 좀 심심치 않게 만들어줄 자막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마리로 그 전체적인 인기도는 명확한 구분이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놓고 때릴 충마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초지일관 이거는 강축이다라고 제가 믿고 세우는 충마가 있고 후차권에서도 배팅 순서가 잘 가려지는 경주이면서 한 마리는 걷어낼 수 있는 확실하게 압축이 되는 경주이고 요거는 집중해서 한 방 맞고 한번 때려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6경주 1호 경마 중반부 시점에서 힘있게 배팅의 강도를 올려서 붙는 경주로 1호 경마 메인 승부처 지정을 했습니다. 6경주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선두권의 마필들이 그렇게 대단한 마필이 없습니다. 12번 도원결이가 그래도 이게 조금 빠르니까 외곽에서 가로질러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고 10번만 행복대로가 푹 쉬고 돌아왔던 지난번 4월달 경주에서는 탐색에 그쳤죠. 갖고 있는 순발력을 다 끌어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 행복대로라는 말 자체가 그 단거리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이번 경주가 또 1600m 그대로 직전과 똑같은 거리를 추천하다 보니까 과연 앞선을 멋지게 정리하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그 믿음 자체는 조금 긴가민가해요. 배당이 좋다면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두권 자체가 고러한 10번과 또 12번 도원결이 두 마리 정도로만 치부가 되는 그런 경주다 보니까 자 직선주로 싸움을 기본으로 해서 풀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적인 측면이 또 이런 3경주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우리 조지엄 기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등급 중에서는 뭐 그렇게 강자는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12번 도원결이 그래도 명문식 구조 마방 말인데 창피하지만 강급됐어요. 혼합 2군에서 뛰다가 지금 강급이 돼서 3등급 레이스에 나온 12번 도원결이가 그냥 선행 쏘는 작전입니다. 최근에 12번 도원결이가 그렇게 뭐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뛰었던 상대들의 사이즈를 생각해보고 또 이번 경기를 대입해봤을 때는 앞장만 뜨면은 김용곤 기수 등짝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마필들 역시 도원결이가 최근에 못 뛰고 있지만 다른 마필 역시 최근에 잘 뛰었던 그런 마필들이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등짝의 힘이나 또 선행에 대한 메리트 이런 거 또 19조 마방의 내용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열돌 도원결이를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12번 도원결이 어쨌든 뭐 나머지 마필들도 큰 능력 마필은 없다. 앞에 나가서 버티는 12번 도원결이를 기대해 본다. 조지엄 기자의 추천 내용이었고요. 저는 그 선두권에 대한 설명을 아까 좀 드렸고 3번마 필드 스캠퍼 또 같이 뛰었던 4번마 폭풍 최강까지는 이 3등급의 중급 혹은 중하급 편성에서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괜찮게 좀 조절이 됐어요. 둘 다 현재까지 좀 주의 깊게 살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교체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3등급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순발력과 또 끈기를 단거리에서는 잘 발휘해 줬던 마필들이 지금 오랜만에 짧은 거리에서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능력 자체가 대단한 마필은 없어요. 가운데서 이제 3연승을 달리고 있다라는 이 최근의 막강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1번마 슈퍼가디언 쪽이 제일 높은 인기가 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슈퍼가디언이 승급전입니다만은 게이트를 또 잘 받았어요. 1번 게이트를 잘 받았고 경주 거리도 1200이기 때문에 뭐 슈퍼가디언을 굳이 이제 이렇게 깎아 내릴 그러한 그 측면은 없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인기마보다는 좀 불안한 마필 한 마리만 여러분들께 걷어내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기 수는 한 4, 5위권 되나요? 13번 파차인데 뛴 것만 보면은 최근에 정말 잘 뛰었죠. 최근 2연승, 그다음에 3연속 입상 등 또 김동수 기수의 감량 겉으로 보면 좀 그럴싸해 봅니다만은
예전에 이게 이제 조교 때 엄청 악벽을 부렸던 마필이에요. 그게 좀 잡히면서 최근에 이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병이 또 도졌어요. 조교. 예, 조교 악벽이 또 도져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조교를 완전히 빵꾸를 냈어요. 그래서 조교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이 13번 파차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게 배당 메리트 배당파를 딱 쳐다보면은 배당 메리트도 있고 감량도 좋고 최근 뛴 것도 있다. 그래서 보시는데 그 측면과 함께 또 5번 뛰어서 4번 지금 최근에 막 들어오는데 그렇죠. 왜 좀 덜 팔리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실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악벽이 도졌다. 그래서 조교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빵꾸를 냈기 때문에 불안 요소로 저는 뭐 13번 파 차이를 싹 걷어내는 경주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좀 덜 팔린다라는 점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던 조재현 기자의 아주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1번마 슈퍼가디언도 어쨌든 4번마 다이아걸과 초반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배당 이상으로 전개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 전개적인 변수 때문에 중배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좀 착안을 하시고 터지는 그림까지 좀 잘 살피시는 7경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9마리 출전합니다. 자, 이번 교차 4경주 같은 경우는 뭐 인기도 자체가 7번마 천하오름에 순발력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천하오름이 뭐 직전 경주처럼 또 손쉽게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전형적인 선행마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마필 1번마 상승장군이다 보니까 1번과 7번이 초반에 같이 나가는 그림, 요걸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마필 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는데 8번마 배틀마스터 같은 경우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해요. 이번엔 좀 서둘러서 출전하고 있고 그만큼 승부지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조금의 감량 이점 가지고 최상현 기수가 이 배틀마스터를 제대로 몰아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그 배팅 여부가 좀 갈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8번마 배틀마스터의 최종 컨디션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 마필 자체는 조시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게이트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일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배틀마스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과 배팅 여부를 함께할 생각입니다. 8번마 배틀마스터 관심 1순위 마필로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임 기자. 자, 이게 3마 프로네이스의 오야마 기수입니다. 토요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 잘 타는 A급 기수, 부산 A급 기수들이 지금 서울에 모두 다 이 원정을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나머지 기수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진짜 대목이에요. 이 원주가 대목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야마 기수가 금요일과 일요 경마에서 돈될 말을 좀 많이 타는데 이 프로네이스도 역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인기를 모으지 못합니다만은 근래 들어 컨디션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마 프로네이스의 초반 선위권에서의 움직임과 선위권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근래 들어서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말이 가장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번 프로네이스 배고픈 오야마 기수 대목을 맞아서 요걸로 어떻게 뭐 떡값이라 밥값이라도 벌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도 3번 프로네이스의 배팅 메리트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지현 기자의 3번마 프로네이스 역시 8번 배틀마스터와 함께 박 소장의 배틀마스터와 함께 꼭 기억해 두시고 현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오랜만에 1등급 경주를 우리 조지현 기자가 메인 승부로 골랐습니다. 보통 1등급 경주는 이제 제가 많이 선정을 했었는데 조지현 기자가 이번 8경주를 메인 승부로 골랐어요. 퀸랜드컵이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만은 그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 없고 퀸랜드 돈 10원 한 장도 안 주고 그렇죠. 평소에대로 그냥 1등급 상금이 주어집니다. 내용적인 측면이 없다면은 이번 8경주를 조지현 기자가 승부처로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메인 승부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박 소장한테 이번 경주를 제가 뺐다시피 했습니다. 양보 좀 해달라. 제가 이제 마서의 방송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오전에 하는 그 해설 방송에서도 이번 경주를 이제 가져가는데 그만큼 제가 이번 경주를 준비를 다른 경주에 한 4배 5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등급 경주는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경주보다
기수 선정이 미리 돼 있는 경주가 바로 1등급 경주예요. 대상 경주도 그렇습니다만 1등급 경주 이미 기수가 다 나와 있고요. 누구랑 싸울지는 뭐 다 그 전 금요일 날 다 나와 있는 경주. 그만큼 제가 할 얘기가 많고 많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1등급 경주인데 지난주 일요일 날 10경주 1800 레이스가 깨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경주에 5마리가 나옵니다. 밀어서 나오는 그렇죠. 말들. 얘네들의 컨디션 변화 체크, 얘네들의 컨디션 변화의 어떤 폭, 이게 이번 경주에 제가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갖고 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고 등짝 탄탄합니다마는 속사정을 들어봤을 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마필들 상당히 많고요. 반면에 이게 좋아졌어 하는 노림수 마필도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불안한 인기만 있고 노림수 마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메인 승부로 때리기에 정말로 필요 충분 조건을 제대로 갖췄다. 그래서 이제 8경주 일요일 날 가장 자신 있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미뤄졌던 마필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으는 1번마 클린업 천하와 2번마 빅컬린에 대해서 배팅 포지션을 아주 정확하게 조지엄 기자가 잡아줄 겁니다. 8경주는 조지엄 기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발빠른 마필들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마 태권낭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외곽 쪽으로 맨 끝에 있는 울트라블러까지 순발력 하나는 허벌나게 좋은 마필들이고 4번 라우즈 앤드 샤우트, 5번 다크스트 나이트까지 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참 많은데요. 상대적으로지만은 그 전개는 1번마 에이스 천복이 잘 빠지네요. 지난번에 그 허리가 좀 좋지 않다라는 내용 자체가 또 파다하게 소문이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마 입장에서 또 꽂아냈습니다. 1번마 에이스 천복 전개가 가장 유리하다는 측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또 팔릴 것 같은데 팔려도 에이스 천복 인기대로 저는 인정을 좀 해주고자 합니다. 조지엄 기자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교차 5경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9번마 울트라블루의 이 초반 선두권 휘젓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원체 끄는 악벽이 심하죠. 9번 울트라블루는 여전히 끄는 악벽이 잡히질 않아요. 거기다 지금 박근만 기수가 이 마필을 이제 처음 타는데 훈련도 아직 안 해봤고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그래서 이 9번 울트라블루가 과연 선두권을 갖다가 확 휘저어 놓으면은요 끄는 악벽을 못 잡고 그렇다 보면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 7번마 여러분의 여왕도 그 중에 한 마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뭐 감동의 바다니, 뉴욕 블루니 11월 달에 뛰었던 걸음, 그다음에 이 휴양을 갖고 나왔던 4개월 휴양을 갖고 나왔던 3월 달 이후 그래요 계속해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7번마 여러분의 여왕의 어떤 전개상의 이점과 또 출전 주기 정상 이런 것들을 합해봤을 때 7번마 여러분의 여왕도 여기서 숟가락 들고 한번 덤빌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자, 알고 붙자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그 1년 내에 치러지는 한국 경마의 대상 경주 중에서도 그랑프리 외에는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경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나왔네.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가장 잘 뛰어온 말들, 기복 있는 말들이 아니라 잘 뛰어온 말들이 다 몰려서 뛰는 첫 번째 빅매치다 보니까 그 3살짜리 최강 마필을 고르는 코리안 더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그랑프리와 함께 경마 팬들한테 이제 받고 있는데 자, 요번 코리안 더비 특특 A급 그렇게 분리되는 1강은 없어요. 그죠? 엎치락뒤치락하는 현표랑 돌아온 현표랑 라팔 두 마리. 지난번에는 뭐 KRA컵 때 박 소장은 뭐 이변 없는 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개가 그때는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때 그 유성 파이팅의 선행을 나머지 애들이 아주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유성 파이팅은 거의 힘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레이스를 끌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돌아온 현표가 라팔이 유성 파이팅 무섭다고 해서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4코너 때까지 앞에 붙어있던 두 마리가 그대로
머리 싸움을 펼치면서 1, 2착을 나누어 가졌던 아주 그 단순한 타이틀 경주 같지 않은 그런 결과와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앞선이 힘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뒤따라오던 영천 에이스라든가 영광의 태풍 같은 마필 뒷심이 남아 있었지만은 이미 4코너 때 도전하는 그 상황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코리안 더비는 제가 볼 때 유성 파이팅 한 마리뿐 아니라 지금 서울의 자존심 그래도 대군항이 있고 또 여타 유성 파이팅 말고도 레이스를 중반에 빠르게 만들어줄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선두권이 좀 복작복작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KRA컵 때보다는 이제 말컵 때보다는 분명히 좀 전개 변수가 더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직선에서 깜짝 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번마 영광의 태풍이나 말씀드렸던 그 영천 에이스 같은 마필 잠재력 더 남아 있어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돌아온 현표나 라팔과의 어떤 그 순위 싸움이 랭킹 싸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다르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1번이나 6번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좀 먼저 살피셔야 된다는 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조재영 기자 이번 대상경주 서울의 대군항 역시 또 취재를 좀 자세하게 해온 마필인데 어떤 측면에서 대상경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군항 같은 경우가 서울의 정말 자존심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대군항 역시도 지금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1702번의 레이스 겉으로 보기에 5마신 2마신 약한 상대들을 한 조금밖에 못 이긴 것 같습니다만은 직선에서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붙들고만 있는데 뛰었던 거고 데뷔 이후에 컨디션 자체는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강도 역시 데뷔 이후에 가장 높게 끌어올렸는데 마필이 그걸 다 받아줬다. 예. 뭐 호락호락 물러날 서승훈 기수가 아니에요.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습니다. 돌아온 연패와 라팔이 세지만 3세 마필 걸음 쭉쭉쭉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마필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대군항의 최근 이번 경기를 준비한 준비 상태나 그다음에 데뷔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면은 홈그라운드 이점까지 있고 안쪽 게이트고 저는 대군항의 선전도 무시 못하는 정말로 서울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9조가 코리안 더비를 2연속 먹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퀸즈 블레이드를 먹었고 그 전년도에는 스피디 퍼스트라는 이제 후지 기수가 연장으로 먹었는데 이 19조에서 1번 영광의 태풍과 5마 트리플 라인 2마리를 내보냈습니다. 1번마 영광의 태풍은 뭐 바닥에서 올라올 마필인데 저는 5마 트리플 라인 이거 오경환 기수와 또 얘기를 좀 해봤더니 말은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트리플 라인이 직전 대비해서 부담 주행이 늘어났고 그리고 1800m를 처음 뛰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1800m 뭐 돌아온 연표 자체도 1800m는 사실 아직 안 뛰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적인 부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거리 적응력이 있을지는 뛰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3살짜리 마필이고. 그래서 저는 경환이의 오경환 기수의 파이팅 넘치는 오마 트리플 라인과 이 마지막 한 발이 기대되는 일마 영광의 태풍도 충분히 이 복병마로서의 노력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19조의 카드. 19조가 그냥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재영 기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구경주 알고 붙자 코너 초반에 전체적인 그 왁구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좀 설명이 좀 제가 해놓고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난삽해졌던 느낌인데 선입권이 빡빡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트리플 라인 또 서울의 상간마마 이거 취입 안 합니다. 취입 어떻게 해요, 그죠? 상간마마 무조건 밀고 나갈 거고 또 안장 밀려서 난리 쳤었던 8번마 영웅볼트 이런 것들까지 낑기면서 KRA컵 때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KRA컵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른 페이스가 될 것이고 선두권도 많이 몰려뛰게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직선주로 해서 힘을 아끼고 후반을 준비한 마필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이라면은 영광의 태양과 영광의 태풍과 6번마 영천 에이스
이 두 마리의 취입 가능성에도 반드시 좀 주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인기마 그리고 현표하고 라팔도 조금 좀 정리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는 라팔이 인코스를 최적으로 아까 그 설명했듯이 유성 파이팅이 아주 붙들고 선행을 나가다 보니까 쉽게 선행을 나가다 보니까 안쪽에 라팔 한 바퀴 내내 외곽으로 돌아온 현표는 외곽을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게이트가 반대가 됐어요. 딱 두 마리만 뛰는 매치 레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역시 전개적인 측면에서 4번에게 조금 더 그렇죠. 힘을 디테일하게 좀 안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이점이 주어졌고 라팔 입장에서는 자 코너 4개를 아주 절묘하게 잘 사용을 해야만 현표하고도 다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 현표만 이기면 뭐합니까 그죠? 뒷선에서 한 발 치고 올라올 마필들까지 견제하면서 앞선 마필 놓치지 않으면서 조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입장이 된 마필이 10번마 라팔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번마 돌아온 현패는 저는 뭐 막권용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4번 10번의 이 깜빡이 막권에다가는 뭐 전혀 돈을 10원짜리랑 넣고 싶지 않은 경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박 소장이 정말 설명을 잘해줬는데 두터운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고 아예 마음 비우고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의 가능성까지도 살펴보면서 저는 4번, 10번 대끼리 막고는 일단은 먼저 배제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4번마 돌아온 현표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이번 더비가 되겠습니다. 4텐이 한 5배 낸다면은 뭐 받쳐는 가고 싶지만 5배 될 일이 없고 그렇죠. 두 마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문제가 없죠. 하자가 없는 마필인데 이 두 마리만 뛰는 게 아니라 다른 마필들하고 뭉쳐 뛰는 경주 속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4텐 한 방으로 못 갈 값에 저는 이제 중배당 이상으로 배팅 가치를 한번 노려볼 만한 대상 경주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알고 붙자 코너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1등급으로 펼쳐지는 2000m 경주입니다. 1번마 해바 그리고 3번마 비바 에이스 4번 감동의 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마 동급 최강까지 이렇게 이제 4마리 싸움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뭐 전체적인 인기도 하고 이 박 소장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교차 마지막 6경주를 승부처로 선택한 이유는 4마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6가지 조합 중에서 딱 2방으로 압축해서 한번 붙어볼 만한 가치가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축이 있고 후착 주력 그리고 후공 정도로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세 번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3마리를 가지고 3마리 가지고 삼복조가 아니라 축 잡고 때리고 후공 딱 2방으로 자 1등급 경주 반드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경마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 솔오름과 6번마 태산 번쩍 두 마리의 선행 마필, 두 마리의 국산 마필이 선행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3번도 선행을 가야 좀 더 되고 6번 태산 번쩍도 선행을 가야 조금 더 편안하게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힘한 배를 한다고 해서 크게 직선주로 걸음이 더 나올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3번, 6번의 경합 가능성 이걸 좀 먼저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조지엄 기자 어떤 마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만 슈퍼서프가 그래도 외산마입니다. 이번 경주가 2등급 1400에 뭐 완벽한 대가리짜리는 없는데 8번 럭키라이트에 분명히 많은 관심이 쏠릴 겁니다. 그래봤자 8번 럭키라이트 승급전이고 이번 슈퍼서프 같은 경우는 3월 6일 2등급에서 이미 입상 경험이 있는 외산마예요.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근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초반도 있고 끈기도 갖고 있는 마필. 직전 대비해서 3kg 부담량을 또 빼줬고 또 최범현 기수 안장에다가 거리까지 1400에 인코스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마 슈퍼서프가 국산마들을 상대로 외산마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슈퍼서프 훈련식 모습까지 좋았다면은 저도 슈퍼서프로 몰빵을 좀 하겠는데 조금 현장까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기본 능력과 함께 36조 마방의 2번마 슈퍼서프를 우리 조재임 기자 얘기를 해주셨고
8번 럭키라이트는 절대 여기서 선행 안 가죠. 직전 경주 초반 걸음이 좋았다고 해서 이 선행 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이 원체 끌어서 악병 마필이기 때문에 최대한 꾹 참고 있다가 이제 직선줄에서 힘을 쓸 것인데 자기 힘한 배는 문세영 기수가 알아서 해주겠습니다만은 선두권의 페이스하고 또 자리 싸움 속에서 이 힘한 배가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인기 1위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높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 가치를 조금 더 감안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7번마 정상마루가 부담 중량이 가장 높게 매겨져 있기는 하지만 현장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 저는 1순위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흙 맞는 것도 싫어하고 또 외측상이기도 있고 근데 이번 경주 1번부터 8번까지 악벽이 없는 단점이 없는 마필은 없어요. 그중에서 조금 더 나은 전력을 찾는다라고 봤을 때 저는 7번이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잘 나갈 때는 뭐 인스텝 킥 같은 거 껌으로 눌러버렸던 그렇죠. 능력 좋았던 마필이에요. 1400m는 자신감으로 탈 수 있는 만큼 서승훈 기수의 일단은 구경주까지 말머리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가지고 주로의 특성도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중에 조금 무겁다 보니까. 자, 7번마 정상마루 안쪽에서 2번마 슈퍼서프 마지막 경주는 외산마 2마리를 좀 언급드리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1호 경마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5월 마지막이 아니구나. 5월이 이제 5주차 경마니까요. 그렇죠. 넷째 주에 금요 경마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